자,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날 경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공매도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기관과 개인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었죠. 여기가 기관과 개인, 그런데 이제는 똑같이 가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났고요. 공매도 개선안 발표가 됐고 개인 투자자 진입 장벽을 낮췄죠. 똑같이 지금 과거에 비하면 현금이나 주식 대비해서 담보율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이거는 105%는 기관과 똑같은 담보. 내가 즉 돈을 주식을 미리 빌려서 없는 주식을 팔고 나중에 되갚는 것을 공매도라고 하는데 그 담보율 자체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입 장벽 자체가 좀 낮아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간이 과거에 이 상환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숏이 들어가야 되는 그 기간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3개월 플러스 알파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개인과 기간이 어느 정도 얼추 맞아졌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진입 장벽 낮췄지만 위험한 정글 문 열어주는 꼴이다. 이론상으로 무한대 손실도 가능하다. 공매도 개선 논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이 무한대 손실이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 개미들이 주식을 살 때 매수 포지션을 많이 취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만 원짜리 주식을 사서 이 주식이 10만 원이 되면 2만 원이 되면 100% 수익, 10만 원이 되면 1000%의 수익이 나는 거죠. 반대로 떨어지면 우리가 손실, 예를 들면 상장 폐지를 당한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론상으로는 내가 투자했던 그 만 원만 사라지는 건데 이 공매도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내가 공매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 원에 샀어요. 만 원에. 그래서 한 5천 원 정도에 팔겠다라는 생각으로 만 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게 엄청나게 올라서 만 원이 아니라 뭐 10만 원, 20만 원이 가버리면 원금 손실이 아니라 원금 초과 손실, 즉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개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정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매도 자체가 사실은 일반 개미들이 하기에 매우 위험한 거는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기관과 개인들이 지금 현재 계속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싸우는 게 맞냐 안 맞냐의 뭐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신용이나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정보의 불규칙, 비대칭이죠. 그런 걸로 인해서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또 한 가지 더 있죠. 외인의 수급이 빠질 거다. 공매도가 어쨌든 내가 미리 빌려서 허위 매물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야 되죠. 어쨌든 이 유동자산이 도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 공매도 자체가 많이 사라지면 한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공매도 금지 연장하고 계속적으로 이 공매도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면 국내 시장에서 이 외국인의 어떤 그 자본이 많이 유출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법이 변했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매도가 개인이랑 이렇게 딱 맞춰준 적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고 또다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러면 지금 공매도가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식량난이죠. 최근에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식량에 대한 인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식량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냐.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농업 전문은행 라보뱅크의 예측에 따르면요. 밀가루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농가가 생산량을 매우 많이 늘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커피, 생두, 옥수수, 대두, 설탕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밀농사, 밀에 대한 가격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뉴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인플레이션이 이제 종료됐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영국에서 미리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왔죠. 10월 물가 상승률이 2년 만에 최저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유럽의 물가 상승률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기축에 대한 종료를 하는가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미국은 내년 상반기나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다시 내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고 있죠. 아이러니하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그런 금리로 인한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치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 5천만 원 돌파한 비트코인 기간 자금 유입에 더 뛰나 이런 뉴스가 떴죠. 올해만 139% 올랐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에서 긴축 종료 전망 이걸로 인해서 이제 급등하는 거죠. 이거 위험 자산이죠. 비트코인은 주식보다 더 위험 자산이죠. 현물 ETF 승인 기대감도 영향을 주고 근데 비트코인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가짜뉴스에도 취약하고 변동성에 대한 어떤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주식이랑 다르게 주식은 쉬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고를 하고 혹시나 최근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좀 현재 지금 비트코인 올라가는 이유가 단순 이 금리 전망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카드, 신용카드 대비 다음에 어떤 우리가 결제 능력의 인정을 받고 순수하게 올라가는 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꾸준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말씀드릴 거는 전국 편의점에 비싼 커피 머신이 깔린다라는 뉴스죠. 기존에 GS에서는 많이 깔아놨었어요. 근데 이제 CU도 이제 따라간다. 그리고 세븐일레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 커피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GS 같은 경우는 2천억을 투자했죠. 2천억을 투자했습니다. 2천억.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엄청나게 많이 지금 투자를 한 겁니다. 보시면 GS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2,451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2천억을 때려박았다라는 거는 거의 올인했다라는 거 볼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이미지 브랜드를 올리고 이 커피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요. 물가가 아무래도 오르다 보니까 이 커피를 요즘 한국 사람들이 커피 안 먹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이런 품질이 좋은 커피를 편의점에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편의점 커피를 좀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점유율과 이미지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를 올리고자 이렇게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GS가 시작했지만 지금은 CU나 다른 세븐일레븐도 역시 커피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오늘부터는 커피를 편의점에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